안녕하세요. 조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인영어 성적에 관한 부분, 제가 영상을 카드 영상에 띄워놓겠지만 저번에 제가 커버했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랑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강남 여기 김영편입 연구대 전문관에 와 있는 만큼 조금 더 교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토익 얘기, 토익, 토플, 탭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논술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건 선생님이 짐작해서 알고 있는데, 엊그제도 질문이 들어왔던 게 고고익선이냐,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 본인은 토익, 토플, 탭스 중에 어떤 걸 제출하셨고 뭘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고고익선인지 하나씩 물어볼게요. 고고익선입니까? 저는 고고익선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각 대학들에서 명확하게 고고익선 아니야, 최저만 맞추면 돼 라고 얘기한 건 없지만 맞아요. 좀 제 주변의 편입 합격 사례나 아니면 저나 제 이전 그 친구들 다 봤을 때 그렇게 만점에 가까웠던 친구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게 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최저 요건일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입시 평가자 입장이 되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과 교수라고 치죠. 그러면 그 경영학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들이 재무관리, 회계,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공인영어 성적이 만점이면 이런 것들을 더 잘하고 최저만 맞췄으면 더 못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닐 거란 말이죠. 어차피 경영이라는 게 영어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도 굳이 고고익선일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이제 국제학부. 그렇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국제대학 안에 국제학부,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대학 국제계열을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든 것, 졸업까지 모든 수업, 과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 언어 실력이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비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입시, 그러니까 대입에서도 그렇고 편입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높은 성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학부 이외에는 다시 말하면 그냥 최저만 맞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대학 주최 측은 아니지만 양쪽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의 그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커트라인 딱 맞춰서 합격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훌쩍 점수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냥 커트라인에 맞춘 정도에서 이제 그치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학부가 아니면 크게 여러분들이 계속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최저 기준만 맞추시고 맞췄다 그렇죠. 하면 더 이상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그렇죠. 1차의 당락은 솔직히 논술 100%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1차 합격에 좀 더 에너지를 쏟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논술 학습 얘기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본인은 이제 현강 수업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현강이었죠. 현강을 들은 이유는 올만해서. 저야 거리가 50분이면 오니까 50분 그래도. 정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혹은 많게는 2시간까지 시간이 걸려서 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인천, 일산 이 정도 경기권에서는 버스로 이동해서 강남역까지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신촌 쪽이죠? 네, 저는 신촌 쪽. 이제 강남역, 이제 강남으로 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촌 쪽이면 이제 서울 이 근교 쪽은 괜찮은데 이제 거리가 조금 멀면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인강 첨삭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잘 몰라요. 네, 그게 이제 인강이 강의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 때 듣는 것처럼 똑같고 그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인강으로 듣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첨삭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현강으로 굳이 와야 되나, 2-3시간 걸려서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건데, 인강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글을 올리시면 거기에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첨삭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네. 원거리에 사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혜택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실시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옆에서 첨삭받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꼭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준범 학생이 2년 차로,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첫 해 6개월 정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2, 3개월 준비했을 3개월, 때 그 차이가 나는 어떤 논술의 첨삭,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첨삭이 이루어지는지. 그 첨삭을 좀 받아봐야 이래서 학원에 와서 첨삭을 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첨삭 받을 때의 그 느낌이나 경험들은 어땠어요? 받았을 때 느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원고지에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색해요. 그치, 사실 맞아. 뭐 논술 수시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원고지에다 쓰는데 일단 뭐 평소 대학생 할 땐 사실 거기다 쓸 일도 별로 일이 없으니까 없죠. 일단 그게 되게 어색하고. 아예 없지 않아요? 그쵸, 아예 네, 없죠. 아예 예, 없어요. 무슨 국문 수업을 듣는 게 교양 수업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면 없어. 없어요. 국문 아예 없나요? 없어.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해진 만큼을 써요. 뭐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천자면 천자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원 시간이 예를 들어 3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 문제를 나눠주면 그 문제를 푸는데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첨삭이 이루어져요.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간에 가서 이제 첨삭을 받는데, 이제 약간 라인 바이 라인 보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인트로의 핵심 아이디어는 들어가 있나,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A처럼 하는 게 좋은데 뭐 A-라고 돼 있거나 B라고 돼 있거나 C라고 돼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태. 직접적으로 더 나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thorough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첨삭을 받고, 또 그 이후에도 본문에 가서도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잘 캐치해서 가지고 왔는지, 뭐 핵심 개념어들이 들어와 있는지, 비교를 하는 핵심적인 문장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인터넷 첨삭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오히려 약간 저는 인터넷 첨삭이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온라인을 이렇게 볼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훨씬 저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첨삭이 되는 게 똑같다면 저는 뭐 거리가 만약에 되게 먼데 통학을 뭐 1시간 반씩이라면 뭐 합쳐서 3시간 되는 건데 3, 4시간을 길거리에 버리느니 그렇죠. 차라리 그냥 인터넷 첨삭 받으시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가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과 시간적 합리성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훨씬 낫긴 하죠. 퀄리티도 어차피 네. 비슷하고. 사실 예. 이제 첨삭은 선생님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해놓고 보면 제가 선생님 글씨를 뭐 훌륭하게 쓴다거나 그렇지 않고 말을 하면서 막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 직접 뭔가 비말을 전파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뭔가 글씨가 날아가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인터넷 강의에서 옆에다가 깔끔하게 표시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깔끔하게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 꽤 깔끔하게 좋다.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인강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그러니까 않을 막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능 준비할 때는 이제 현강이랑 온라인 강의랑 좀 강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자료 차이나 네, 맞아요. 퀄리티 차이나 자료.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논술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예시답안 자료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냥 직접 얼굴을 보고 질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까먹지 않고 내가 질문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Q&A에다 올리면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독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소스를 좀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 영어하고 논술하고 둘 다 학습을 해본 그 경험치가 있는데, 독학을 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비용을 더 절약하고 싶다. 사실 학원비나 인강 이 비용이 네.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1년을 놓고 봤을 때 보통 제가 보면 1년을 풀로 학원을 충실하게 12달을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논술은. 그렇죠. 길어봐야 10개월이고요. 지금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반년 정도 남았거든요. 반년도 안 남았다. 파이널까지. 그걸 빼면은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남은 건데 그렇죠. 네. 짧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권유를 하거든요. 네.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에이씨 안 다녔어도 됐네. 뭐 이런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런 게. 솔직히. 저는 좀 나눠보자면 저는 영어는 오히려 독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고 논술은 학원을 좀 다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정보의 독점이 심해요. 이게 제가 뭐 학원을 비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학원 탓은 아니고 그 논술을 주최하는 대학들이 자기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개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학원들인데 학원들도 뭐 무슨 대학들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의 기억을 이용해서 복기를 시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차이가 정보가 있고 없고로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했었던 막 옆에서 누가 봐줄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에 더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크기 그쵸. 때문에 그 정보의 퀄리티 이런 그쵸.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개인이 할 경우에는 혼자 가서 시험을 봐서 그걸 복귀한다거나 혹은 주변에 몇 명 정도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학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뭐 이런 것 좀 질문하기 그래서 그냥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좀 교수님별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실적 좋으니까 여기 갈래 하는 건 마치 뭐랑 같냐면